이제 일과에서 배웠던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어서 이과에서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란 이것, 저것을 나타내죠. 중국어 역시 이, 저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또는 이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시대명사 따라 읽어보시죠. 这, 这. 이 발음은 혼설음 쯔의 모음 어를 사성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这, 这.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저 또는 저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지시대명사죠.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 잘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这는 자신에게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거죠. 나, 저 또는 저것은 나에게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이제 저와 손가락으로 5번씩 연습하도록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这, 那, 这, 那, 这, 那, 这, 那. 마지막으로 这, 那. 잘하셨습니다. 이제 3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这么, 这么. 이 这么라는 단어의 발음은 특히 뒷부분 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뜻 들었을 때는 마치 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서 발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에는 어라는 모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뭐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뭐는 경성 처리되기 때문에 가볍게 뭐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들릴 때는 뭐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뭐는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这么, 这么. 좀 더 빨리 해보실까요? 这么, 这么. 이 단어는 이렇게 또는 이러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뒤에 오는 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전미사입니다. 이제 예문 보시지요. 따라 읽어보세요. 这么多, 这么多, 这么多. 这么는 이러한 또는 이렇게라는 뜻이었고요. 이제 새로운 단어 多, 多. 이 단어는 만을 다자입니다. 즉 많다라는 뜻이지요. 이 또 발음 역시 주의하셔야 돼요. 우 모음에 오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은 뚜어이지 뚜어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해요. 이 단어 역시
잘못된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언어 표현은 발음에서 시작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발음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러한 발음 교정은 초급일 때 안 잡아 놓으면 영원히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함께 배우실 때 반드시 발음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这么多这么多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뜻이지요. 네 번째로 살펴보실 것 따라 읽어봅니다. 那么 이 단어 역시 那么 나머로 발음합니다. 앞서서 이는 저, 나는 저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는 저렇게 또는 그렇게 혹은 그러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那么快那么快那么快 快는 빠를 쾌자죠. 따라서 속도가 빠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那么快那么快 하면 그렇게 빠르다 또는 저렇게 빠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나머는 방금 설명드린 그렇게 저렇게 또는 그러한 저러한이라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这么와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는 그러면 그렇다면이라는 접속 부사로도 쓰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나머가 어떨 때는 저렇게 그렇게 또 어떨 때는 그렇다면 그러면으로 표현되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나머가 그러한 또는 그렇게로 풀이가 될 때는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옵니다. 따라서 저렇게 예쁘다, 저렇게 빠르다, 저렇게 많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머가 그러면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접속사의 위치는 반드시 문장의 맨 앞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는 문장 맨 앞에 오거나 또는 바로 앞에 쉼표가 올 때 쓰이는 거죠. 어때요? 구별하기 쉽죠? 那么快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저러한 또는 저렇게 그러한 그렇게로 풀이되고 반면에 문장 처음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 쉼표가 있고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땐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문 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那么我们走那么我们走那么我们走 그러면 우리 가자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那么가 접속 부사로 쓰일 때는 습관적으로 뒤에 전미사 뭐를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那么
我们走 이 표현은 那我们走 那我们走 라고도 발음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맨 앞에 나라는 단어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가 온다면 이때 나는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나머 그렇다면 이라는 접속사의 줄임령이 된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살펴볼 것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这儿 뒤에 오는 이 얼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얼은 성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읽어보시죠. 얼 이성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이, 아자로 쓰였기 때문에 아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이와 같이 쓸 때는 이처럼 발음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男儿 아이라는 의미가 살 때는 이처럼 이성으로 온전하게 발음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드릴 이 단어 이때는 이처럼 성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这儿 아울러 원래는 이성 발음해야 할 이 아이아가 경성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발음 부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원래대로라면 이처럼 这 그리고 발음이 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단어는 이렇게 이가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아이아자가 이성으로 발음돼야 원래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이처럼 한 단어 뒤에 붙어서 경성 처리가 되거니와 또 하나 주의할 것 얼이 경성 처리가 날 때는 앞에 단어의 발음과 합쳐져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这儿 얼이 아니라 这儿 이라고 발음되는 것이죠. 이처럼 경성으로 발음되고 또 하나 앞의 단어의 발음과 합쳐져서 변형이 일어날 때는 이때 얼은 바로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라는 겁니다. 전미사라 함은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뜻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때 얼은
의미를 위해서 써준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기억하세요?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这儿 어때요? 발음의 변형이 일어났죠? 원래는 ZHER로 써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ZHER로 발음이 합쳐져서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얼은 의미가 없는 접속사, 죄송합니다. 접미사로 쓰인 것이고, 그리고 이는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여준 경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这儿 바로 이곳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또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这里这里这里这里이 这里 역시 방금 설명드린 这儿과 마찬가지로 이곳, 여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해야 될 것, 이 리는 마을 리자죠. 그런데 원래의 번체자를 보시면 다른 글자란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글자는 속리자입니다. 아니란 뜻이지요. 그리고 이 글자는 아시다시피 마을 리자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한자를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이 바로 간체자라고 했습니다. 즉 복잡한 글자를 최대한 간략하게나마 쓰자는 것이지요. 그와 더불어서 모택동 주석이 실시한 방법이 또 하나 있으니 따라 읽어보시죠. 리 어때요? 발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중에 어느 것이 더 복잡하고 어느 것이 더 간단할까요? 바로 이 글자죠. 그래서 당시 모택동 주석의 언어 담당관들은 이 복잡한 글씨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다 집어넣기로 한 거죠. 따라서 속, 안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글자는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첫 번째 마을리, 두 번째 속리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중국 대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글자는 마을, 속, 안이라는 의미를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억하세요?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 글자를 돌려쓰기로 한 것, 우리 전번 시간에
한자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로 전주 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라는 글자는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는 전주 문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자와 마을 리자, 중국 대륙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자어 국가인 한국, 일본, 타이완 등등에서는 아직도 이 2글자를 분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글자는 전주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한자를 이야기할 때는 전주 문자로 표현하는 글자에 대해서 중국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글자에 대한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포, 인, 쯔, 포, 인, 쯔, 포, 인, 쯔. 즉, 인 소리가 포, 깨진 글자라는 뜻이니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필은 한 개지요. 그런데 이 분필 하나를 포 부수면 몇 개 이상이 돼요? 2개 이상으로 나뉘게 되죠. 따라서 포인트, 파음자라는 것은 한 글자의 발음이 깨져서 2개 이상으로 분화한 글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발음, 성조, 의미로 나누게 되는 글자라는 뜻이지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또 다음의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또, 인, 쯔, 또인쯔, 또인쯔. 이는 인 소리가 또 많은 글자라는 뜻으로 역시 포인츠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한자를 이야기할 때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발음, 뜻을 지니는 것을 우리는 전주 문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자가 아닌 중국어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어 자체에 고유 문법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주를 중국어 문법으로 표현한 것이 포인즈, 뚜어인즈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발음과 성조, 의미를 지닌 글자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한자로는 전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포인즈, 뚜어인즈, 파음자, 다음자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인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리도 역시 중국어 문법에서는 포인트, 뚜어인트가 돼요. 왜?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는 중국 대륙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일 뿐 한자를 쓰는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상 이러한 글자는 포인트, 뚜어인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원래부터 전혀 다른 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면 넘어가세요. 아하,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니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곳 따라 읽어보시죠. 这里, 这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여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장소지시 대명사 这儿과 这里는 의미는 같지만 쓰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긴고 하니 이 전미사 얼은 북방 사투리의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방 사람들은 얼 발음을 주로 많이 써요. 반면에 남방 사람들은 절대로 이 얼 발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은 북방 사투리의 전용이기 때문이죠. 바꿔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중국인들이 이곳이라는 표현으로 에이, 这儿, 这儿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무조건 북방 사람이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같은 중국인인데 这里, 这里라고 발음한다면 이 사람은 역시 무조건 남방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这儿, 这里는 의미는 같지만 북방 사람들은 这儿, 남방 사람들은 这里를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这儿, 这里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북방에 가셨을 때 这里 혹은 남방에 가셨을 때 这儿 이라고 발음하셔도 그들은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어서 7번 따라 읽어보시죠. 那儿, 那儿. 这儿 이곳이었으니까 반대말 那儿은 저곳, 그곳이 되겠죠.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얼, 전미사가 합쳐져서 那儿이 되었기 때문에 발음 역시 합쳐져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지요. 아울러 那儿은 역시 북방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남방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那里, 那里 라고 표현하겠죠. 일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과도 이제 설명을 모두 끝냈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 문장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아쉽게도 CD에는 연습 문제 내용은 중국어 발음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었죠. 따라서 제가 매번 각 과 설명이 끝나면
연습 문제, 문장의 발음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데 이 2과는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설명드린 게 너무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2과는 여러분들이 복습에만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